그 후회에 매달려가지고 말하자면 집착이 돼가지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 해도 소용이 없는 그것을 붙들고 하니까 다른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지나가도 보이지를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이 어떻겠어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착에 가까운 후회 이런 것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느냐?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식민지 시대라서 제 국적은 그때 일본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되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바뀐 겁니다. 1970년 연세대 교수로 있다가 이화대학으로 옮겼습니다. 2001년에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40년간 제가 교직 생활을 한 것이에요. 정년 퇴임 이후에는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과 제 경험을 좀 나누면서 소통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회교육과 사회봉사 이 두 축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즐겁습니다. 저는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후회로 말하자면 여러분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회는 없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후회는 참 많은 사람인데 특징은 그 후회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입 밖으로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쯤 다니는 학생을 데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느냐 물어보니까 얘가 도대체 하는 말이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때 갈 때까지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좀 고쳐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자기를 낳았느냐 이게.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한대요. 그래서 걔를 만나가지고 들어봤더니 자기는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다 듣고 나서 얘는 크게 되면 크게 되고 또 잘못되면 평생 환자로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크게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7살쯤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적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무엇인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거든. 이런 궁금증이 많은 애들은 자라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은 잘 됐으면 철학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는 긍정적으로 얘는 아주 크게 될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야 돼.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을 매달려 가지고 있으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왜 그러나 이걸 가지고 파고들면은 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후회를 참 많이 하고 지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후회를 많이 해요. 후회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후회 같으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거예요. 과거를 내가 했던 것을 반성을 해보는 계기가 되니까. 그러나 그걸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있어요. 그 후회에 매달려가지고 말하자면 집착이 돼가지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 해도 소용이 없는 그것을 붙들고 하니까 다른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지나가도 보이지를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이 어떻겠어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착에 가까운 후회 이런 것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제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말기니까 한국 문화의 말살을 위해서 이름도 바꾸어라 성도 바꾸어라 그리고 조선말도 쓰면 안 된다. 조선말을 하면 벌을 써요. 매를 맞아요. 그 다음에는 벌을 써요. 교실에 꿀 앉혀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벌금을 내야 돼.
요 세 가지가 조선말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벌이에요. 그런데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국적이 이제 조선으로 바뀌었는데 나를 더 혼란시킨 거는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일본말을 하면 또 벌을 세우는 거예요. 일본말을 하면 우선 매를 맞아요. 벌을 써요. 근데 한 가지 없어진 게 벌금 내는 것만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조금 다른 내가 왜 후회가 없다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런 정체감의 혼란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해서 옳은 건가 옳지 않는 건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과대학을 졸업해서 정신과 환자를 보니까 환자가 또 나보고 뭘 기억하는 걸 싫어해요. 어떤 환자는 저보고 와서 정신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생긴다. 보통 사람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바른 건데 얘는 거꾸로 생각해요. 정신과 의사만 없으면 자기는 환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를 다 없애버려야 돼. 꼭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도 없이 다 없애야 된다. 그때 내가 느낀 게 환자는 나한테 와서 자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주알, 고주알 온갖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기억을 해서는 안 될 숙명적인 직업을 타고났어요.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세상을 해야 뭐 후회를 하든지 그런 거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후회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삶을 살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는 일도 있고 이제 상대적인 일만 해요. 어떤 삶이 좋을까? 그것은 기쁜 일이 좋지 뭐 슬픈 일이 좋겠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다 그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인데 그 상대적인 것 중에 긍정적인 게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답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이란. 살아보면 좋다는 것보다는 좋지 않다는 기억이 더 많아요. 좋은 것도 있어서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좋은 거는 그냥 기억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나 좋지 않는 기억은 기억이 훨씬 긴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즐거운 삶인데 그것은 기억이 짧아요. 이상하게도 그게 좀 많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는 기억, 좋지 않는 삶 이런 것은 더 오래 가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리에 저장이 됩니다. 용량이 그만큼 커요.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많이 저장을 할 것이고 작게 경험한 사람은 작게 경험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뇌의 용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자꾸 쌓으면서 이 용량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면서 그만큼 이제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데없는 기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잠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이론에서는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래. 그 무의식 속에 이렇게 눌러두는, 잠재시켜두는. 예를 들면 식기 같은 거는 손님이 오시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식구만 있을 때는 식구 수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안 오실 때 식기는 찬장에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는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잠재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느냐? 이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죠. 왜 그러냐? 여러분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꾸는 방법도 다 달라요. 단지 바꾸겠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겠다. 이 결심이 문제인 거지. 바꾸겠다고 생각하면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삶을 사는 모든 방법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게 들리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바꾸라. 이것은 제가 교과서처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겠다는 작심만 하시면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서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겠다, 바꾸지 않겠다 하는 그 결심을 먼저 하시라는 뜻이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될 일이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참고로 할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보이는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얘기를 듣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긍정적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도록 저는 그것만 자극해드리고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고 저는 그렇게 돼서 또 기쁜 일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결심, 그것을 제 말씀을 듣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걸 진작 알았으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40살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살에는 알 수가 없어요. 40살에 적합한 것만 알아요. 우리가 이 많은 인구 가운데 특출한 몇 사람들이 있어요.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성견지 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 몇몇이 앞을 내다보면 진작 알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어릴 때는 어린이다운 생각을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애가 이타심이 생기기도 전인데 그때 다른 애가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러면 나도 배가 고프지만은 제가 우니까 내 걸 주세요. 그게 어린애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린애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 자꾸 들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받는 게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자꾸 발달이 돼가지고 인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인격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처럼 습관이 붙은 거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 습관은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성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절대로 맞는 말이지만은 뒤집어 생각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느냐? 그 나이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경험을 많이 쌓아야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실제로는 10살 때는 10살 때의 경험이, 20살 때는 20살 때의 경험, 30살 때는 30, 늙은 사람은 또 늙은 때.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생긴 습관이, 그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건 발달하는 거예요. 발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40살 다르고 50살 다르고 그 체험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이 들어서 지혜가 많다 그러면 그런 지혜가 내가 10살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게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맞기는 맞는데 우리의 속망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실제로는 그 나이가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내가 처해 있는 이 나이가 내한테는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충실하시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것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진작 알았으면 하고 후회만 하시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나이가 내 일생의 황금기라는 걸 생각하시고 생활을 해보신다면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소망하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들어보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없어요. 길을 걸을 때도 우리가 정해놓은 우측 통행을 해야 되고, 자동차는 어디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켜야 될 규칙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정한 공통의 약속,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공통적인 삶의 어떤 규칙, 그 규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률입니다. 이거는 안 지키면 처벌을 해요. 벌을 줍니다. 적어도 이걸 안 지키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최하한선이
그게 법률이에요. 법률은 속박이지만은 그걸 지켜야 우리가 공동생활하는데 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덕적인 문제를 굉장히 높이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은 해야 된다 하는 그 윤리, 도덕, 양심 뭐 이런 비슷한 용어로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서 만든 거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가치를 일생 동안 충분히 행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내한테 묻는다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냐? 그렇게 살기를 소망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일생 동안 노력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성직자가 있어요. 이분은 일생 동안 신도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분도 사람인데 왜 욕구가 없겠어요? 있지만은 그것을 다 억압을 하고 신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진리를 대신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자니까 다른 거는 생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종교가들 중에는 독신들이 많잖아요. 생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 이성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 그리움이 사랑으로 변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욕구를 다 억압을 하고 오로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진리를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한 유명한 종교가가 있었어요. 그분을 봉사하는 분이 그분을 굉장히 이제 존경을 하고 그랬는데 은퇴를 해서 생활하는 거 보니 일반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줬어요. 앞에 설명한 대로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억압하고 일생 동안 종교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다. 종교가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욕구는 있지만은 그것을 억압하고 우리에게 잘 해주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다. 그런 설득으로 해결해 드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새로 시작해야 될 게 뭐가 있겠는가? 참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같은 사람은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에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시작하더라도 어느 연령에 시작하더라도 알았다 하면 시작하는 그게 제일 빠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방법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에 의해서 선택될 것이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여러분의 습관, 말하자면 성격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걸 선택하든지 몸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걸 선택하든지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좋고 나쁘다는 것을 법률이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정했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그게 없어요. 살아보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좋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좋다고 내가 했는데 나쁜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참 복잡해요. 한 가지로 설명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예는 정해놓은 테두리 그것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이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지켜야 될 테두리가 다르고 로마 사람이 지켜야 될 테두리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살자면 대한민국의 법률도 지키고 도덕적인 규율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선택은 성격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최고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신과 환자를 보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집착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집착 때문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좋은 얘기 또 행운, 행복 또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가 지나가도 보이질 않아요.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착이라고 하는데 좋지 않는 인상이 있는 것은 대도 안 한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룰 수 없는데 집중한다든지 허황한데 집중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집착이라는 말로 집중과 조금 구분이 되는 건데 집중이라는 것도 오래 하면 그게 집착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해요. 내일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먼 미래를 설정해 놓고 걱정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저 나이가 어린 손자나 정손자한테 걱정을 해요. 쟤들 커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건 자기 몫인데 자기가 알아서 살 건데 그런 걱정까지 다 토맡아요. 그러면 제가 좀 과장을 하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가 짊어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간추리자면 허황한 세상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기에 집착을 하더니 아니면 반대로 아직도 오지 않는 확인된 내일도 아닌데 그 걱정을 토맡아 하는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주어지는 현재의 시간이 중요한 거지. 지나간 거는 100번 해봐야 되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미래를 걱정해봐야 내일이 내한테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지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 중요하구나. 지금이 내가 몇 살이 되든지 몇 살 그게 중요하구나. 그 말을 바꾸면 현재예요.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를 잘 살면은 발전하는 생활을 할 것이고 과거는 안 될 걸 집착을 내가 버려버린다면은 내가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는 얘기예요. 해야 될 생각을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걸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제일 중요하구나. 나는 환자를 통해서 알았어요. 환자가 내 스승이고 내가 환자였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와 있어요. Here and Now라는. Here, 여기, Now, 지금. 그 Here라는 거는 여기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Now는 지금이에요. 내일도 아니고 어제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현재요.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은 현재를 만족스럽게 하루를 지낸다면은 내일이 나한테 보장이 된다면 오늘의 경험을 가지고 또 새롭게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는 안 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집중해서 내가 환자를 보는데 이 얘기를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집중해서 할 수 있다면 생산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요즘은 이게 일반화가 돼가지고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가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옮기느냐?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죠. 여러분 성격이지. 내가 이래 하란다고 이러고 저래 하란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그렇게 하락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은 선택 한 분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분에게 있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선택을 내가 했으면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넓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줬으면 대단히 좋겠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인식을 자기 성격과 습관대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것까지 발전해 줄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어렵지만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예요. 신뢰. 왜 이걸 드느냐 하면은 정신과 학설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인격이 발달을 합니다. 인격이라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굳어져서 성격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정신과 이론에 이의 없이 다
통일하는 가설이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생기는 습관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가 뭐냐면 배고플 때 밥 주는 엄마 신뢰지. 아플 때 어루만져 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인간에서 생기는 인격 발달의 출발점이 신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신뢰를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일부러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이 있다고 또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다고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습득한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자연적인 환경. 그 다음에 사람이 같이 사니까 이런 속에서 생기는 그게 적응하는 습관이에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세상에 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기왕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살아남을까 이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신뢰예요.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라도 이 얘기를 듣고는 신뢰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인식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